여러분의 올바른 독해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주요 내용 핵심 강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중심 문장을 찾아요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제 글을 읽으면서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봐야겠죠. 과연 잘 공부를 했는지 훈련을 해봐야겠습니다. 함께 만나볼 글 제목은 이가 없는 동물입니다. 이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지?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자, 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친구들, 하나의 문단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나요? 물론 하나의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문단의 시작 부분에서는 이렇게 한 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문단 안에서는 문장을 쭉 연결해서 써요. 쭉 이어서 쓰고 문단이 끝나면 줄을 바꾸고 다시 한 칸 들여쓰기를 해서 새로운 문단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두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이 있을 거예요. 이제 중심 문장을 찾으면서 글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는 동물은 대부분 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이로 먹이를 잡거나 씹어서 삼킵니다. 그러나 이가 없는 동물도 있습니다. 이가 없는 동물도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먹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마다 어떤 방법으로 먹이를 먹는지 이제부터 소개할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가 없는 동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에서 설명하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설명하려는 내용 소개. 첫 번째 문단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글이 이가 없는 동물에 대한 글이구나. 어떤 방법으로 먹이를 먹는지에 대한 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부리를 이용하여 먹이를 잡거나 먹는 동물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튼튼하고 끝이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부리로 먹이를 찢어 먹습니다. 딱따구리는 가볍고 단단한 부리로 구멍을 파 나무에 숨어있는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딱따구리가 나무를 이렇게 막 쪼는 것이 집을 만들려고 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곤충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구멍을 파는 것도 있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외가리는 길고 끝이 뾰족한 부리로 머리를 물에 담그지 않고도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뭘까요? 다른 문장의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 문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요. 부리를 이용하여 먹이를 잡거나 먹는 동물이 있습니다라는 이 기억이 이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장은 뭘까요? 이 중심 문장을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뒷받침 문장이죠. 뒷받침 문장. 그래서 나타낸 내용 보면 독수리, 딱따구리, 외가리인데 모두 어때요? 부리를 이용해서 먹이를 잡는 또는 먹는 동물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어지는 문단 보겠습니다. 자, 새롭게 문단을 시작하고 있어요. 새로운 중심 문장이 있겠죠. 혀로 먹이를 잡거나 먹는 동물도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곤봉처럼 생긴 아주 긴 혀를 총처럼 쏘아서 벌레를 잡아 삼킵니다. 두꺼비도 카멜레온보다는 짧지만 길고 넓은 혀로 번개처럼 빠르게 벌레를 잡아 삼킵니다. 달팽이는 치설이라고 하는 강판처럼 거친 혀로 잎이나 꽃을 갉아먹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단이에요. 하나의 문단이죠. 여러분이 한번 찾아봅시다. 중심 문장 뭘까요? 그래요. 맨 첫 번째 문장이죠. 혀로 먹이를 잡거나 먹는 동물도 있다라는 게 중심 문장. 그리고 앞 문단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문장들이 바로 뒷받침 문장입니다. 카멜레온, 두꺼비, 달팽이의 예를 들어서 중심 문장의 내용을 도와주고 있죠. 자, 새롭게 또 문단이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중심 문장이 또 나와야겠죠? 입으로 먹이를 빨아들이거나 물과 함께 마시는 동물도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해마는 기다란 주둥이 끝에 달린 진공청소기처럼 생긴 긴 입으로 아주 작은 동물을 빨아들입니다. 흰 긴 수염고래와 같이 고래 수염이 있는 고래들은 크릴새우를 바닷물과 함께 들이마십니다. 그런 다음에 물은 고래 수염 사이로 뱉어내고 크릴새우만 걸러서 삼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중심 문장 찾을 수 있겠죠?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그래요. 입으로 먹이를 빨아들이거나 물과 함께 마시는 동물도 있습니다가 중심 문장이에요. 나머지 문장들이 바로 뒷받침 문장. 앞 문단과 마찬가지로 그 중심 문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해마 그리고 흰 긴 수염고래 얘가 나와 있죠. 모두 입으로 먹이를 빨아들이거나 물과 함께 마시는 동물이에요.
자, 이어지는 내용 볼까요? 이제 중심 문장 뭐 찾기 어렵지 않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문단입니다. 이가 없는 동물도 저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이를 먹습니다. 부리를 이용하여 먹이를 잡거나 먹기도 하고, 혀로 먹이를 잡거나 먹기도 하며, 입으로 먹이를 빨아들이거나 물과 함께 마시기도 합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앞에서 했던 말했던, 설명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문단. 이 글의 끝 부분입니다. 끝부분에서는 보통 이렇게 앞에서 했던 얘기를 요약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자, 어쨌든 여기서도 우리 중심 문장 한번 찾아볼게요. 뭘까요? 그래요. 이가 없는 동물도 저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이를 먹는다 라는 것이 중심 문장이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냐?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부리를 이용해서, 혀로, 입으로 이렇게 방법이 있죠. 자, 이가 없는 동물, 이가 없는 동물이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먹이를 먹는지, 잡는지, 그리고 그런 동물에는 각각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만나볼까요? 기억부터 리을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장의 기호를 쓰세요.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다. 이제 이것만 봐도 중심 문장이네 찾을 수 있어요. 그거 있으면 여러분 진짜 많이 아는 거예요. 힌트 볼까요? 결국 중심 문장 찾기거든요. 한 문단에는 중심 문장과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중심 문장은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이 용어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중심 문장이 정확하게 한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을 말한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나오는 글들, 앞에 나오는 글의 다양한 문단들,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으면서 글을 읽었거든요. 쉽게 알 수 있죠. 자, 문장의 기호, 기역이 바로 중심 문장이죠. 나머지 문장들은 부리를 이용하여 먹이를 잡거나 먹는 동물의 예를 들어서 중심 문장을 도와주는 뒷받침 문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답은 기역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 대표하는 문장을 도와주는 문장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뒷받침 문장들을 찾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글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려면 어디에 넣어야 할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선생님 강의를 듣기 전에. 잘 풀었다? 너무 훌륭해요. 이거는 거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를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경우입니다. 자, 개미 핥기는 끈끈한 혀로 흰 개미를 핥아먹습니다. 라는 문장을 넣을 거예요. 그럼 얘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자, 이 문장은 개미 핥기라는 어떤 동물이 먹이를 먹는 방법인데 앞에 글에 보면 이가 없는 동물이 어떤 방법으로 먹이를 잡거나 먹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끈끈한 혀로 흰개미를 핥아먹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혀로 먹이를 잡거나 먹는 동물에 대한 문단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문단에 뭐로 들어가야 돼? 중심 문장이야, 뒷받침 문장이야? 당연히 뒷받침 문장이죠. 개미핥기라고 하는 하나의 동물을 예를 든 거니까요. 자, 그러면 혀로 먹이를 잡거나 먹는 동물에 대한 내용 몇 번째 문단이죠? 맞아요. 세 번째 문단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면 되죠. 두 번째 문단이나 다섯 번째 문단은 혀로 먹이를 잡거나 먹는 동물에 대한 문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개미핥기가 혀로 흰개미를 먹는다고 하니까 혀로 먹이를 잡거나 먹는 동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문단에 들어가면 돼요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다면 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그래서 문단의 짜임에 대해서 여러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또 문단의 짜임에 대한 문제 더 풀어보면 좋겠습니다.